안녕하세요, DT입니다. 이번에 시승한 차는 앞바퀴 굴림으로 바뀐 신형 BMW 1 시리즈입니다. BMW 1 시리즈는 2004년에 처음 나왔는데요. 참 이상한 차였죠. 소형차인데도 뒷바퀴 굴림이라서 실내가 좁고 효율도 떨어지고 그랬습니다. 대신 BMW다운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운전의 즐거움을 극대화하고 작아도 고급차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뒷바퀴 굴림을 고집했던 건데요. 경쟁 브랜드인 벤츠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봐도 고급차든 대중적인 차든 이렇게 작은 차, 해치백에 뒷바퀴 굴림을 쓰는 경우는 없죠. 그런데도 15년 동안 1세대, 2세대 1 시리즈 모두 후륜구동을 고집을 했고요. 2019년에 나온 3세대에 와서야 드디어 앞바퀴 굴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동급에서 유일한 뒷바퀴 굴림이라는 점 때문에 이 1 시리즈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런 사람들만 1 시리즈를 사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동안 1 시리즈를 샀던 대부분 사람들은 뒷바퀴 굴림이라서 산 게 아니라 BMW니까 혹은 디자인이 좋아서 그런 이유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BMW 입장에선 더 이상 효율 떨어지고 가격 경쟁력 떨어지게 후륜구동을 고집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 돈을 아껴서 젊은 층이 선호할 만한 편의사양이나 마감 재질, 디지털 기술을 보강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특히 예전에는 BMW랑 미니가 플랫폼이 별개여서 BMW는 순전히 뒷바퀴 굴림만 만들었으니까 1 시리즈 만들면서도 3 시리즈 부품을 갖다 쓰고 그랬는데 이젠 플랫폼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미니랑 BMW랑 함께 쓸 수 있게 앞바퀴 굴림 플랫폼을 만들어 놨죠. 미니 중에서 좀 큰 차, 그러니까 클럽맨, 컨트리맨을 만드는 플랫폼을 가져다가 BMW에서도 2 시리즈 액티브 투어러 X1, X2 이런 차들을 만드는 건데요. 이제 1 시리즈도 그렇게 만들고요. 이제 클럽맨이랑 BMW X1, X2, 액티브 투어러 2 시리즈 그랑 쿠페까지 휠 베이스가 2670으로 다 똑같아졌습니다. 클럽맨이랑 1 시리즈는 차체 너비도 1800으로 똑같고요. 2 시리즈 쿠페 같은 경우에는 아직 뒷바퀴 굴림을 유지하고 있는데 2 시리즈 그랑 쿠페는 또 다릅니다. 2 시리즈 쿠페에 뒷좌석 도어만 추가한 것 같은 이미지지만 사실은 1 시리즈랑 똑같은 앞바퀴 굴림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백이 많이 팔리는 유럽에서는 1 시리즈를 팔고 소형차라도 해치백보다 세단 인기가 좋은 미국에서는 2 시리즈 그랑 쿠페를 판매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1 시리즈랑 2 시리즈 그랑 쿠페를 모두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 시리즈 중에 디젤 엔진 118D랑 가장 강력한 가솔린 모델인 M135i를 독일 뮌헨에서 먼저 타봤습니다. 118D 얘기를 먼저 하자면요. 2.0L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을 탑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팔던 뒷바퀴 굴림 118D에 사용하던 디젤 엔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은 150마력 그대로지만 최대 토크가 3kgm 향상된 35.7로 높아졌습니다. 미니 클럽맨 LCI 모델 중에 쿠퍼 D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 1 시리즈도 엔진이 중간에 좀 바뀌면서 소음이나 진동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이번에 앞바퀴 굴림으로 바뀌면서 이전에는 엔진이 앞에서 뒤로 세로 방향으로 되어 있었던 게 이제 다른 소형차들하고 마찬가지로 가로로 놓이게 됐고요. 변속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도 8단 자동 변속기였지만 이제는 앞바퀴 굴림용 8단이 들어가는 건데 미니 클럽맨 디젤하고 마찬가지죠. 118D는 시속 100km까지 가속에 8.4초가 걸리고 최고 시속은 214km입니다. 구형 8.1초보다는 느려졌는데 클럽맨은 8.8초니까 그거보다는 여전히 빠릅니다. 구형 118D도 나중에 엔진이 바뀌고 하면서 요소수를 쓰긴 했는데요. 아무튼 부분적으로 개선된 엔진에다가 가로 배치 새 플랫폼이 결합이 되면서 소음이나 진동 특성도 좀 달라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신형 118D를 타기 직전에 기존 뒷바퀴 굴림 118D도 시승을 했는데요. 그것도 주행거리가 얼마 안 된 차였거든요. 그런데 그거랑 비교를 해도 신형이 더 조용하고 진동도 덜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구형은 서울에서 탄 거고 신형은 BMW 본사가 있는 독일 뮌헨에서 탄 거라 홈그라운드 이점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긴 하겠는데요. 사실 이번 1 시리즈를 내놓으면서 BMW가 강조한 게 이전보다 조용하고 세련된 차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앞유리, 차음 유리도 적용을 했고요. 노면 소음 같은 것도 줄이려고 대책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구형이랑 차체 크기는 비슷한데 무게는 30kg 정도 줄었다고 하거든요.
앞바퀴 굴림으로 바꾼 거랑 최신 기술 적용해서 무게를 더 줄일 수도 있었는데 그만큼 소음이나 승차감 높이는 데 더 투자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시승차가 파노라마 선루프는 빠져있긴 했지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어댑티브 댐퍼 이런 것도 들어가 있어서 118D 치고는 꽤 고급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형은 저속에서 가감속을 할 때 조금 거칠게 반응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었고요. 다만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지 않으면 변속기가 굉장히 연료를 아끼는 쪽으로 자꾸 기어를 선택을 해서 엔진 회전수를 너무 떨어뜨리니까 그것 때문에 가끔씩 차가 좀 덜덜 떨린다든지 반응이 좀 늦던지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시속 100km에서 엔진 회전수는 1500이 좀 안되고요.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는 굉장히 부드러운데 스포츠 모드에서는 또 아주 적극적으로 절도 있게 변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제 젊은 구동 모델로 바뀌면서 2열석에 이런 세단 터널이 좀 더 낮아지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무튼 시승 프로그램상 118D를 먼저 타고 135i를 나중에 타게 되어 있어서 먼저 타는 118D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막상 타보니까 느낌이 의외로 좋더라고요. 저도 기왕이면 뒷바퀴 굴림, 특히 BMW면 역시 뒷바퀴 굴림이어야 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 차를 탈 때는 그런 것도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앞바퀴 굴림으로 바뀌어버리면 미니 클럽맨이랑 다른 게 뭐냐, 껍데기만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확실히 미니는 미니고 BMW는 BMW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마찬가지로 벤츠 A클래스나 폭스바겐 골프나 현대 i30나 다 앞바퀴 굴림인데 그럼 이제 BMW만의 차이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지 않냐 그런 걱정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런 걱정을 제일 많이 했던 게 바로 BMW 사람들이겠죠. 액티브 투어러나 X1 같은 차들이야 뭐 그런 느낌이 좀 희석돼도 별로 상관없을 수 있지만 소형 해치백에서도 BMW다운 운전 재미가 부족하다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점을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의 미니나 다른 앞바퀴 굴림 BMW들이랑도 다르게 차체 강성을 더욱 높인다든지 전자제어 장치 성능을 향상시킨다든지 그런 개선들을 했는데요. BMW가 운전재미 면에서 가진 셰시 튜닝 기술은 뭐 당연한 거고요. 이번에는 특히 ARB라고 하는 전자제어 장치가 비장의 무기로 등장했습니다. 엔진이 힘을 낼 때 바퀴가 헛도는 걸 아주 빠르게 억제해주는 기능인데요. 이 로직이 보통은 주행 안정장치를 제어하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ARB는 이걸 아예 엔진 ECU에다가 넣어가지고 반응 시간을 확 줄여버린 거죠. 사실 오래전에는 앞바퀴 굴림차가 출력이 아무리 높아봤자 제대로 통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바퀴 굴림차는 고성능차를 만들어도 헛바퀴만 돌고 땅만 판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많이 개선이 됐잖아요. ARB도 그런 관점에서 더욱 첨단 기술로 개선을 한 장치인데 예를 들어서 앞바퀴 굴림차가 뒷바퀴 굴림차보다 운전 재미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코너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때 앞머리가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김이 팍 새는 언더스티어 현상인데 ARB는 그걸 아주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을 해서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앞머리가 팽팽하게 잘 도는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ARB 하나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요. 퍼포먼스 컨트롤 기능도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코너를 돌 때 전자제어로 토크 벡터링 효과랑 LSD가 탑재된 것 같은 효과도 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150마력대 118D까지는 이것만 가지고도 핸들링이 좋은 느낌이 나는데 300마력 넘는 135i에서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135i는 4륜구동 X드라이브가 기본이고요. 그걸로도 모자라서 앞바퀴에는 기계식 LSD가 들어가 있습니다. 135i 엔진은 BMW 그룹에서도 가장 강력한 4기통 엔진이라고 하는 2.0L 터보 306마력인데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135i가 처음 발표될 때만 해도 이 1 시리즈만 갖고 있는 특별한 엔진 같았는데 지금은 2 시리즈 그랑 쿠페, 미니 클럽맨 JCW, 컨트리맨 JCW, 뭐 미니 JCW GP 이런 차들이 다 갖다 쓰는 엔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BMW 그룹에서는 가장 강력한 4기통이라고 하지만 벤츠 AMG A45가 발휘하는 425마력하고 비교를 하면 306마력은 굉장히 약소하게 느껴지죠. AMG A45도 앞바퀴 굴림 기반 4륜구동 해치백이지만 뭐 드리프트까지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하는데 그거랑 비교하면
135i는 좀 그렇죠. 그런데 BMW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 시리즈의 후륜구동에다가 6기통 엔진 그리고 450마력까지 내는 M2가 있기 때문에 해치백에서까지 굳이 M1, 뭐 1M 이런 차를 만들어서 일일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M135i도 상당히 짱짱하고 과격한 느낌이 나는데요. 운전을 하다 보면 굉장히 몰입을 하게 만드는 그런 핫해치 특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사실 주행 느낌은 BMW M2보다는 현대 벨로스터 N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벨로스터 N에 자동 변속기랑 사륜구동이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움직임이 그렇다는 거고요. 차 전반적으로는 현대차처럼 가볍거나 부실하게 만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 아주 BMW답게 묵직하고 탄탄하게 잘 만든 느낌이 납니다. M135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기능이 있어서 실내에서 엔진 소리가 좀 과장돼서 들리긴 하는데요. 실제 배기구에도 플랩이 있어서 스포츠 모드에서는 소리가 더 박력 있게 들립니다. 특히 실내를 보면 앞바퀴 굴림이고 뒷바퀴 굴림이고 다 필요 없이 역시 새로 나온 차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3 시리즈에서 봤던 최신 BMW 디자인 요소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구형하고 비교하면 정말 세련돼지고 고급스러워졌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형 1 시리즈도 따로 볼 때는 괜찮았는데 신형을 보고 나서 비교를 해보면 정말 그냥